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밥보다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합니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벌써 9월이네요. 네, 9월인데 아직까지 더위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약간 습하기도 하고 더위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네. 아유, 근데 올 여름은 진짜 비와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가 정말 네. 지긋지긋하게 많이 왔는데 9월에는 좀 날씨가 빨리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9월이면 이제 또 취준생 여러분들도 가을이다 하면서 시원한 날씨 속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런 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는 9월 특집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왔다면 이젠 달리자. 달리자! 우후! 네, 하반기 공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준비해온 취준생들은 이제 전력 질주할 시간이죠. 네, 다스베이더가 그 길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소서 프로필 이렇게 받아왔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이다정, 학력 부산 소재 4년제 졸업, 간호학 전공을 하셨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이사항은 4년간 병원 근무 후 퇴사, 병원에서 악성 민원 처리 경험을 사례로 대인관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병원에서의 경험만 자소서에 담는 게 괜찮은 건지 고민입니다. 대학 시절 등 다양한 소재를 담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여태까지 이제 다른 데서 근무하시다가 재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많이 만나기도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무려 4년을 근무를 했어요. 네, 4년 근무하고 퇴사한 이런 최장 근속 네, 재취업생이네요. 아무래도 좀 더 조급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 건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께서 아무래도 최근 경력이 다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자기소개서 이제 답변에 이제 병원 경험만 다 적으면 조금 왠지 너무 한 소재만 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경력이 병원이기 때문에 그 소재마다 사건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러한 소재를 그냥 활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인관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기초 능력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역량도 어떻게 자소서에 좀 담아내야 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많이 다뤄봤는데 건강직무는 또 처음 들어봐요. 네. 어떤 직무일까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은 보통 이제 행정직, 요양직, 그다음에 이제 건강직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좀 채용하고 있는데 그 건강 검진이나 이제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든지 관련된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고요. 보통 경쟁률이 서류에서는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은 다 7배수로 제한을 해요. 그리고 최종 합격 경쟁률은 이제 50대 1에서 70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직무인데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이제 심평원의 심사직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직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병원과 관련된
이제 간호 전공자들 등 일부 좀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원을 못합니다. 아예 지원 자격이 예, 없는 거죠. 예. 네, 그럼 다정학생이 지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은 매 시즌마다 바뀌기 때문에 네. 과거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항목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평가 요소는 다 똑같거든요. 네. 매 시즌마다 이 평가 요소는 똑같은데 그걸 약간씩 좀 다르게 이제 질문을 좀 주고 있어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이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했던 상대로부터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설득을 했느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 주장에 좀 참여시켰던 그러한 경험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존중과 원인 파악,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율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되는데 선제적으로 문제를 좀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적절한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양보했던 경험이 있느냐. 보통은 팀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험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 항목은 되게 독특하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던 거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써오지 않았던 형태의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많이 헷갈려 하셨던 이제 그런 항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항목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양보라는 개념을 어떤 것이 양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팀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타 팀원에게 배려하거나 이렇게 뭐 양보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쓰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윤리 능력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꾸밈 없이 본인의 실수를 털어놨던 경험들. 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윤리 능력에서도 이제 공동체 윤리에 해당되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야기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털어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개념을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항이 올 상반기에 출제한 내용이랑 묻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뉘앙스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약간씩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썼던 경험들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번마다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정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써달라 그랬어요. 근데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쓰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간략해져 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20자 맞춰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건 강백수의 뱃살만이 아니죠.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글의 앞부분을 좀 다이어트를 해서 더 써야 될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강쌤은요? 네, 저도 백수 씨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행동 중심으로 강조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지금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간단하게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행동 부분들이 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0자 총평은 이렇게 쓱 넘어가시는 네, 걸로. 쓱 지나가셨어요. 쓱. 네, 이런 모든 평가는 여러분들, 취준생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따란.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2번 항목이고요.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서술하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라는 2번 항목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평가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 항목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창의성과 연관돼 가지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그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발견하고 혹은 향후에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부분들을 예상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 상황을 예측할 때 단순하게 감에 의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소속했던 조직의 목표나 조직의 어떤 상황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위의 능력이라는 키워드 역시 일부 중복되거나 겹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나름 이제 두 가지씩으로 전체 이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아마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소제목이 하나 있었어도 좋았을 뻔했죠.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정도의 긴 문장 혹은 이 정도의 러프한 이제 요약이라고 한다면 그냥 소제목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쓰긴 게 훨씬 더 이 뒤에 있는 글자 수를 다 날릴 수 있겠죠. 제가 일했던 곳은 실수에 너그러웠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됐다.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임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작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 문제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했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러한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원인이 무엇인지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조직에 큰 문제다라고 예측한다라는 측면보다도 사실 이거 좀 약간 당연한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뭔가 예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평범해 보인다. 그것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것만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여러 가지 변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지 이게 단순하게 메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조직 문화가 문제인 것인지 사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기의 문제인 것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냥 체크리스트로만 만들었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요. 체크리스트 쓰면 일의 과정을 뭐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뭐 당연히 좋았겠죠. 예,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건 의미는 좋지만 실제로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지금 일하면서 체크리스트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 뭐 익숙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업무의 효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현직자 입장에서는 좀 일단 막 엄청나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명하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선임도 동의해서 뭐 부서장 제출을 위해서 기존 업무 방식을 정리하고 자료를 참고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부서장은 뭐 참신한 생각이라 칭찬. 자, 이거는 다 이제 우리 지원자랑 이제 관련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이 앞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됐는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서 보완이 됐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너무 뒷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쓰다 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좀 강조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혹시 작가적 관점에서 좀 이상하거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네, 저는 문장에서 이제 선임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쓰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리스트, 세 문장 연속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무 글을 장황하게 쓰고 있지 않나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이 문장들 다 그냥 통틀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일하던 곳에서 반복되는 투약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되는 단어들을 줄이고, 그리고 강쌤이 지적해주신 정작 들어가야 될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그 확보된 글자 수만큼 채워 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잖아요. 네.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만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범용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작은 실수로 인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례,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 혹은 유사한 조직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 혹은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굉장히 이 조직에서 굉장히 바쁜 업무들이 많은 시점이라는 점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떠한 공감대 형성,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이런 실수했던 그런 이유들을 추적을 좀 해보거나 뭐 문서를 참고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선배들에게 뭐 조언을 구한다던가,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은 말 그대로 뭐 이러이러한 상황 혹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써주시고 뒤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상당 부분 날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저는 또 눈에 띄는 문장이 여기 기존 직원들에게는 업무 수행에 긴장이 생겼고 블라블라 하다가 투약 실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크게 줄었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투약 실수가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줄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앞부분에 항상 저는 이제 두 갈씩이나 소제목이 그 항목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고요. 반복되는 실수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배경을 이해했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좀 더 방향을 좀 정하고 들어갔다면 뒷부분에서도 그에 맞는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경력의 소유자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네, 더 호기심이 생기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네. 다정 학생이랑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정 학생 맞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그 건강보건보 공채 떠서 공지 보고 있었어요. 공지 보고 계셨어요? 네네. 저희 지금 인터뷰 잠깐 진행할 건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네. 네, 그럼 간단하게 저희 전화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 작가 백수 씨 먼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정 씨, 전 강백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건보 공지 보고 계셨다고 했는데 네. 새로 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이번에는 자신 있으신 거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요새 취업을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건보는 일단 경량적인 그런 자격증이나 이 직업 교육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걸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소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소서를 경험 분류하는 걸 좀 많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소서 관련해서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고민을 이제 강민혁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건보 하반기 이게 채용도인데 나도 지금 방금 들어서 지금 조회하고 있거든. 오늘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또 예상 항상 이렇게 좀 이 뭐지 시점 자체가 얘네들은 항상 예상 못하는 시점에 이렇게 항상 채용 공고를 내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이거 벌써 이렇게 떴구나. 어쨌든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준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면접 관련된 질문 드려도 괜찮나요? 네, 얘기하세요. 혹시 제가 지원 동기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선정 특례자라는 개인적 사유가 있었는데 그걸 섞어서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랬구나. 그거를 근데 예를 들면 얘기를 할 때 네. 그게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뜻이냐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가산점을 먹고 있다라든지 약간 뭐 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저기 뭐죠? 걔가 뭐 그거를 좀 너무 그냥 저기 되게 방송이라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강조할 때 어떤 식으로 강조해야 되냐면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성장의 기회나 그리고 또 그걸 이야기할 때 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밝게 더 이야기하는 약간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재는 가능한데 태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태도로 이야기해버리면 약간 오해를 사거나 약간은 조금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컨텐츠예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반갑고 잠깐만요. 네. 네, 다정학생. 네. 그 오늘 우리가 다정학생 그 건보 자소서를 보고 있었는데 건보 공지가 떴다는 것에서 뭔가 운명적인 뭐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공식 질문인데 오늘은 좀 더 강한 결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탈락시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꼭 다시 뵙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그 목소리에서 너무 간절함이 느껴져서 저희도 진짜 응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가 남았죠? 어떻게 각인시키면 될까요?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글자 수가 너무 길다 짧다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은 뭐 글자 수가 부족하니 많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와 같이 그 생각과 행동, 특히 행동 중심으로 NCS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압박을 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실 때 뭐 건보 같은 경우는 보통 500자 정도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짧다,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이다정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는 마무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공단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그 갈등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특정 상황을 좁게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행동했던 걸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항목일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가지 조직 내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의 경험을 너무 많이 쓰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역량적인 부분들을 행동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신경을 써주고 나머지는 또 과감하게 또 버리시거나 내려놓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확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인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